연재 수필 갈등 전종문. 차 한 잔을 마시고 있는데 재기발랄한 그 젊은 시인이 내 사무실에 들어왔다. 웬일이냐고 내가 묻기 전에 그 젊은 시인이 말했다. 회장님, 우리 이모가 회장님을 안다는데요. 날 어떻게? 지난번 책에 나온 회장님 사진 보고요. 지난달 어떤 개간지에 우리 협회 행사를 소개하면서 회장인 내 얼굴도 찍혀 나왔었는데 아마 그 사진을 말하는 것 같았다. 사진이야 누구든지 보라고 내는 것이니 어느 사람이 받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하다가 문득 나를 안다는 사람이 누굴까 궁금해지기도 했다. 이모가 누군데? 박효심이에요. 박효심? 잘못 듣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귀가 의심스러웠다. 다시 물을 수밖에 없었다. 박효심이라고 했지? 예. 어디 살아? 연세가 많으신가? 그럼요. 작년에 칠순잔치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 늙어 보여요. 일산서 살고요. 이 대답을 듣는 순간 내 가슴에서 쿵 하면서 무엇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얼굴까지 붉어지는 듯한 느낌도 들었다. 효심이? 나는 마음속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찬찬히 젊은 시인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닮은 데라고는 없는성 싶었다. 하긴 이모 조카 사이가 어딘데 닮아. 그리고 다시 생각해보니 닮은 데가 있는 것 같기도 했다. 그래, 갸름한 얼굴 모형이 닮았어.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젊은 시인이 이상하다는 식으로 물었다. 왜요, 회장님? 나는 비로소 제 정신이 돌아와 아냐 하고 얼머부렸다. 그리고 비로소 생각이 난 듯 차 한잔해요. 그리고 그날은 그렇게 헤어졌다. 그러나 다음 모임까지는 한 달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래야 그 젊은 시인을 다시 만날 수 있는데 도대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박효심이 그 할머니는 얼마나 늙었을까? 잘 살아왔겠지. 자녀들은 몇이나 두었을까? 생각해보면 쓸데없는 궁금증이었다. 그렇다고 그 궁금증 해결을 위하여 젊은 시인에게 전화해서 이모가 어떻게 살았으며 이모부는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볼 수도 없잖은가. 내가 생각해도 내가 과민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 달이 더디게 흘렀다. 우리들의 정기 원래회가 이번처럼 기다려진 적이 없었다. 그리고 나는 그 젊은 시인이 불참하는 일이 없기를 은근히 바랬다. 쓸데없는 궁금증인 줄 알면서도 그 젊은 시인의 이모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궁금했다. 다행히 그 젊은 시인이 원래회에 빠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원래회를 마친 뒤에 좀 보자고 선수를 쳐 놓았다. 재기발랄한 젊은 시인이 들어왔을 때 나는 의례적으로 그동안 잘 지냈느냐고 묻고 차를 나누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궁금증을 풀어나갈 때가 되었지만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몰라 잠시 주옥거리다가 그런데 말이야, 지난번에 말했던 그 이모님은 잘 계시는가? 하고 실마리를 풀었다. 예, 일산 이모요. 잘 계세요. 찾아뵙지는 못했지만 전화통화는 한 번 했어요. 혼자 사셔서 씩씩도 하세요. 왜 혼자 사셔? 자녀들 없어?
왜요? 남매인데 아들은 회계사고 딸은 초등학교 선생님 하세요. 둘 다 결혼해서 분가시켰고요. 잘 키웠구만. 이모부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어찌 그랬노? 폐암으로요. 나는 마음속으로 절언하면서 안타까운 감정의 침입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효심이가 말년에 외롭게 되었다는 뜻이 아닌가. 그 슬픔을 어떻게 견디었고 그 아픔을 지금은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 연민의 정까지 치밀러 올랐다.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이 젊은 시인 앞에서 슬픈 표정까지 지울 수는 없었다. 자칫 표정 관리를 잘못하면 내 감정이 노출되어 그래서 지난날에 우리의 관계까지 들킬 수 있지 않은가. 예, 잘 알았어요. 잘 지내시고 다음 달에 또 만나요. 젊은 시인을 돌려보내고 나는 박교신만 생각했다. 그가 내 뇌리와 감정을 쉽게 점령해버렸다. 얼마만인가 내가 이 나이니 그도 그렇게 됐겠지.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러나 그와 헤어진 이후 단 한 번도 그를 본 적이 없으니 내 가슴엔 그가 아직도 소녀로 남아있다. 때론 그립다는 생각도 들었다. 특히 아내와 트러블이 있을 땐 아내와 비교가 되었다. 효심이는 착하고 너그러웠는데 박효심이는 고향의 속곱 친구다. 정말 친하게 지냈다. 밤중에 냇가에 단둘이 앉아 밤을 지새우기도 여러 번 했다. 그러면서 물소리, 바람소리, 풀벌레 소리를 같이 들었고 달빛과 별 싸라기를 같이 보았다. 그런 시간에는 나도 그가 좋다는 생각을 했고 그도 나를 좋아했었다. 그런데 내가 군대 갔다 왔더니 그가 결혼을 해서 마을을 떠나버렸다. 약속도 없는 사람을 기다려줄 리가 없었을 것이다. 나는 약속 같은 것 안 해도 마음에 두고 있으면 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했었다. 그때 후회란 것을 처음으로 해보았다. 한동안 그러려니 하고 지내기도 원수처럼 미워하며 살기도 어려웠다. 놓친 고기는 역시 컸다. 그러나 나는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기 위하여 서울로 올라와 귀를 막고 살았다. 세월이 무정하게 흘렀다. 아니, 매정하게 흐른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나이에 내가 효심이에 대하여 들은 소식이란 게 고작 그가 혼자 산다는 것이다. 그것도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말이다. 그가 내 얼굴을 알고 또 기억하고 있었다면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 않는가. 그렇다면 만나볼 수 있을까? 갑자기 한번 봤으면 하는 생각이 휘몰아쳤다. 그러나 남편을 잃었다지 않는가. 참 묘하다. 마음이란 것이 괴물이다. 그러니까 만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그러니까 만나도 된다는 생각이 교차하면서 갈등을 일으켰다. 효심이의 감정은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면서 내 속에서만 분주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내 이야기는 끝났다. 박효심이 자녀는 다 분가시키고 남편과는 사별하여 혼자 산다는 현실이 내가 그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인가? 예전에 좋아했다는 이유로 그의 슬픔을 내 기쁨으로 만들어도 되는 것인가?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 나의 갈등을 여러분들이 좀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
나약한 내 의지를 보여드리는 것 같아 부끄럽기는 하지만 만나라, 더 늦기 전에 만나는 게 좋겠다 하는 결정만 해주신다면 나는 용기 백배하여 그에게 달려갈 것이다. 그러나 참아라, 지금까지 견디어 왔는데 지금 만나서 어쩌겠느냐 고 결정해 준다면 아무래도 나는 슬픔에 잠길 것 같다.